12주차 1강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DFSS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그 6시그마에서 우리가 DMAIC 5단계 프로세스를 얘기한 적 있죠. 근데 그 5단계 프로세스가 나오고 난 뒤에 그 프로세스는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하는 데 이용되는 5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는 이용될 수 있는데 제품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이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DFSS라고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용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DFSS는 Design for Six Sigma의 그 앞자를 딴 건데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제품 개발 단계에서 디자인할 때 이용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프로세스 자체는 5단계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다. DMADB라는 그 5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DFSS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제품이 사실은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이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FSS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른 시기에 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디자인 잘못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5단계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그 다음에 품질 특성의 확인, 그 다음에 디자인 개념 선정,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프로세스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DFSS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신제품의 시장 실패 확률을 낮추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사실 이제 DFSS가 나오기 전에도 그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동시공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시공학이라는 개념은 그 디자인 시에 이제 모든 디자인과 관련된 제품 관련된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심지어는 이제 공급자까지도 부품 공급자까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통적인 그 디자인과 다른 것이 전통적인 디자인은 디자인 부서에서 디자인을 하면 이 다른 부서로 보내고 다른 부서에서 이제 의견을 주면 다시 또 재디자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동시공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DFSS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갔어요. 구체적으로 그 디자인과 관련된 5단계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디자인 시에 모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리드 타임 단축, 그 다음에 개발 및 생산 비용 감축, 그 다음에 높은 품질 수준 이걸 위해 가지고 적기에 적절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 디자인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게 DFSS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DFSS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5단계 프로세스가 이용되는데요. 이거는 DMAIC랑 유사하게 DMADB라고 합니다. 그 DMADB는 Define, Measure, Analyze, Design, Verify의 그 앞자를 딴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DMAIC랑.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결국은 리드 타임 단축, 개발 비용 감축, 그
그 다음에 효과성 최대화, 고객 만족 향상,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의 단계에서는 이 DMAIC 그 정의 단계랑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범위 정하고 뭐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개발하고 변화관리 계획 개발, 위험관리 계획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육시그마 얘기하면서 그 육시그마에 이용되는 그 양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걸 그걸 작성을 해보면 좀 더 이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것도 일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들어가는 내용은 아래쪽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문제점을 명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 중요성, 예상되는 아웃풋, 범위, 스케줄, 프로젝트 수행팀, 프로젝트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 봄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팀의 입장에서 보다 문제를 명확히 할 수가 있고요.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헌장은 일종의 최고 경영진과 프로젝트 수행팀 사이에 맺어지는 일종의 협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결국은 프로젝트 비전 마련하고 프로젝트 팀 방향 설정하고 프로젝트 범위를 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프로젝트 스케줄, 변화 관리 계획, 위험 관리 계획 이 세 가지가 이제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스케줄 이거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이용되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뭐 간트 차트랄지 그 다음에 포트 CPM 이건 이제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활동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스케줄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 관리 계획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여러 분야가 이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련 분야에 언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있게 되면은 그 변화에 대한 이제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계획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거를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계획이 이제 수립되어 있으면 좋겠죠. 사실 이제 위험 관리에 그 기업들이 요즘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은 기업의 이제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측정 단계인데요. 이 측정 단계는 뭐 DMAIC에서도 이제 측정 단계가 있었죠. 측정 단계라는 건 그때는 이제 기존 프로세스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DMADB의 이제 측정 단계는 뭐냐면 디자인을 위한 이제 측정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VOC, Voice of Customer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품질 특성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고객의 요구사항이 정숙성이다, 그러니까 조용한 거다, 그러면 이걸 품질 특성으로 변화시킨다는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데시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데시벨이 뭐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구사항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들을 이제 모두 반영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사실. 반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서로 그 상충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같은 거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QFD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라 그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용어들이 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TQ라는 건 이제 이게 품질 특성을 얘기합니다. Critical to Quality.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이제 Quality Function Deployment라고 QFD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 요거는 우리가 후반부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분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핵심 기능이 이제 파악이 되고요. 기능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컨셉이 개발되고, 디자인 컨셉의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디자인 컨셉 개발하고 디자인 컨셉의 평가와 분석,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핵심 기능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이제 확인되면은 이 디자인의 중요한 기능들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우선순위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을 실현시킬 컨셉 디자인 대안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 대안들이 있다면 그 대안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디자인 단계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디자인과 세부적인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단계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이 이제 선정이 되고 이 디자인이 선정되면 실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디자인이 이제 개발이 되죠. 이 단계가 이제 디자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단계인데요. 이 확인 단계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주로 파일럿 테스팅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팅이라는 건 이제 소규모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게 마케팅 쪽에 한번 보면은 뭐 테스트 마켓, 신제품이 예를 들면 개발이 됐을 때 이거를 미리 그죠? 한번 시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보면은 그 테스트 마켓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들이 특정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먼저 그 제품을 판매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마침 제가 그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그 테스트를 하는 그 도시에 그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그 하여튼 신제품을 제일 먼저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일럿 테스팅을 했을 때 이제 자료가 수집되고 그러면 그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행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